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 한 주 숨가쁘게 외교 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야말로 슈퍼위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까지도 정상 외교를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자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하고요. 제주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K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어떤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사실 지난 10월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때부터 외교 일정을 어제까지 쭉 소화한 거거든요. 그 기간 양자회담만 총 14개국 정상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도 있고 다자 외교 무대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강행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군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이걸 또 한 단계 도약을 시켰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 관세 협상 타결도 빅뉴스였지만은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여기에서도 여러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로 한중 관계가 좀 경색됐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음. 또 미중 무역 갈등도 그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때는 다 아시다시피 탈중국을 외치면서 더 소원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총 적자를 본 해가 딱 3번인데 1992년 첫 해, 그리고 2023년, 2024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섣부른 탈중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흐름을 다시 복원시키고 음. 협력 관계를 출발선에 새롭게 놓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지금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선물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중국 통신 장비를 안 쓰고 있는 이른바 이제 백도어 문제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찔러 보기도 하고 시 주석은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양국 정상이 이제 짧은 시간에 좀 급속히 친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 의미를 담은 선물이었는데요. 네. 이게 샤오미 핸드폰입니다. 삼성 음. 디스플레이 부품이 사용된 건데, 시 주석은 아마 양국 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 이처럼,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정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한국 제품을 조립하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양국 경협 구조를 좀 새로 짜보자 이런 의미로 보여요. 음.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이 좀 뼈를 닮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번 국감 때도 중국산 로봇 청소기 그 보안 문제가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시 주석도 웃으면서 자학 개그로 받아친 건데 상당히 간이 떨리더라고요. 양 정상이 생각보다 잘 통한다라는 장면이기도 한데 네. 각각 그 정상들이 가진 정치력, 외교력의 레벨이 엄청 높다. 이런 걸 또 한번 방증한 장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우리 하나오션 제재 이것도 곧 풀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미국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JYP가 이제 등장했던 그 행사에 한한령이 또 해제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부장한테 시진핑 주석이 한국 가수 이제 공연 문제 이제 알아봐라 이런 식의 얘기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SNS에 올리기도 했던데 한중 정상이 이제 한한령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좀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영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한한령 문제가 이제 한류가 중국에서부터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고, 우리 산업이 지금 거기서 이득을 많이 얻었던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 한한령이 이제 사드 문제로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풀릴까 싶었는데 실제로 소통하면서 풀어보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김영배 의원이
밝힌 이 장면들이 이제 네. 기대가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박진영 프로듀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어제 입장을 냈어요. "원론적인 음. 덕담이었다. 인제 기대가 좀 성급하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조금 네.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좀 풀려나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인제 11년 만에 시 주석이 우리 인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 한중 외교 정상화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뭐 좋은 소식이 또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중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성과와 또 앞으로의 기대감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송원성 원내대표는 어제 이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을 못 해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비판. 이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문가들 평가와도 상당히 동떨어진 어떤 평가라고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모두에 지금 국힘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음. 에이펙 정상회의만 한영 만찬에도 국민의힘에서만 불참했습니다. 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번 한미 간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네. 협상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음. 내걸면서 인제 미국의 무리한 요구들을 쳐내긴 했는데 좀 성급한 요구 같아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1 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미국 중간 선거도 있어서 이번에 이 관세 협상에 우리가 잘 맞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우리한테 뜯어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MOU로 처리하되 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그 가변성을 좀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어제 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랑도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법 입법은 필요하겠지만 뭐 음. 전체를 조약으로 묶어서 비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하는 모습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중국을 향한 뭐 어떻게 보면 비난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봤던 이 중국과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아예 외교를 거의 뭐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이런 모습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한한령 해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빈술의 외교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외교를 모르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비난하기 위한 비난거리를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눈에 띄었던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도 많은 박수 찬사를 받고 있지만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도 눈길을 끌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여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한국 고유의 멋과 미를 알렸는데요. 네. 매 행사마다 다양한 한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뭐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의 친교 행사 때는 캐나다 국기 상징색과 비슷한 계열의 한복을 입는 등 여러 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국사에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한 배우자 등과 함께 네. 갔었는데 이때도 인제 캐대언에 나와서 좀 화제가 됐던 전통 복주머니에 음음. 핫팩을 넣어서 인제 선물하는 센스를 보였어요. 이게 여사가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인제 그간 노력한 의료진, 뭐 공연팀,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했고요. 네. 뭐 사실 어제도 좀 센스가 빛났습니다. 음. 그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가 인제 한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 여사가 낸 책을 "집밥을 부탁해."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바로 네. 즉석에서 그 책을 준비해서 건네는 어.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바로 즉석에서 준비해서 건네는 모습. 이 뭐 순발력까지 김혜경 여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이 공연팀, 뭐 의료진, 또 봉사자들 김혜경 여사가 격려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외교 또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는 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곳곳을 김혜경 여사가 직접 챙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 배우자가 함께 가게 되면은 배우자들이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따로 준비가 되고 네. 그게 어떤 또 다른 인제 민간 외교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런 부분들을 여사가 충분히 잘 소화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의 이제 외교 이걸 우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외교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국내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뭐 정책적인 부분들 챙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은 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없습니다. 네. 그간 이제 강행군을 한 만큼 음. 호흡을 고르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워낙 중요하고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성과나 이제 결과물들을 점검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국감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데 네. 이게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군요. 이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뭐 700조 넘는 그런 예산, 이번에 또 예산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관련해서도 뭐 시정연설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젠 예산 문제 또 우리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 오듯이 이 후속 대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그리고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해내갈 것이냐 이런 국내 문제들 이거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요. 이거 한번 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워낙에 그동안 이제 외교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했지만 음.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무회의나 이런 거 보시면 강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재라든가 네. 뭐 AI라든가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음. 부분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을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밑그림을 또 한번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내 정책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상 외교를 보면은 선물이 또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거. 이것도 참 글쎄요. 그동안 못 봤던 진짜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선물,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총리에 대한 선물 이런 것들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기자들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다. 대통령실이 다 준비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인제 황금색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고려한 선물들을 했죠. 아.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바둑 애호가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네. 바둑알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짝이 맞는 바둑판을 선물하는 어떤 음. 센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인제 싱가포르 총리한테도 선물한 게 인제 음.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 처음 봤습니다. 기타 네. 선물하는 이 걸. 총리가 예. 이게 굉장히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갖췄는데 이걸 음. 알고 이제 나전 7기 장식이 된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한 거죠. 네. 예, 나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심한 어떤 배려가 담겨 있고요. 아하.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인제 꺼내는 말들 인제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말들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든가 음. 아니면 그 나라와의 어떤 거리를 언급한다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세심히 당신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음음. 보여주고 있죠. 요런 배려들이 어떤 외교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 이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봤더니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수행 긍정평가 53%가 나왔네요.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교 일정 이게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인제 뭐 전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이라든가 전국 지표 조사는 네. 사실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좀 일부만 반영됐는데 배에 음.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조사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결과를 좀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조사라고 보이고요. 특히 제가 보면서 주목했던 거는 일간 조사인데요. 네. 이 코스피 4천이 월요일 날 최초로 돌파합니다. 이 음. 최초로 돌파한 다음 날에 조사 마감일 대비해서 이제 일간 조사로 4.4% 포인트가 올라가거든요. 긍정 네. 평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음. 국민들 여론들이 반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이제 음. 중앙 여심위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말씀도 하셨지만 경제와 외교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또 거기에 반응하는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